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던 이재명 대통령 취임 16일 만에 코스피 지수가 3,000선을 돌파했습니다. 미국발 관세와 중동 전쟁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지난 윤석열 정부에선 한 번도 넘지 못했던 3,000선이 3년 6개월 만에 회복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송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코스피 종가는 3,021.84. 오전 10시 45분 처음 3,000포인트를 넘긴 뒤 오름폭을 계속 키우더니 결국 3,000선을 훌쩍 넘긴 채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3,000선을 돌파한 채 장을 마감한 건 지난 2021년 이후 약 3년 6개월 만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472조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을 이끈 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였습니다. 외국인은 5,600억 원 넘게 순매수했고 기관도 370억 원가량을 사들이며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 인터넷 업종 등이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G20 국가들은 주가 지수가 대부분 하락했지만 코스피 지수 상승률은 한 달도 안 돼 11.9%에 달합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스라엘 공습이 있었던 지난 13일을 제외하면 하루도 빠짐없이 올랐습니다. 12.3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 새 정부의 대규모 추경안 같은 경기 부양 정책이 시장에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정부의 어떤 경기 부양 의지라든지 또 이제 투자 확대 의지, 또 외국인의 어떤 국내 경기의 어떤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 3,000선은 좀 지킬 수도 있고 또 추가적인 어떤 상승 여력도 여전히 좀 남아 있지 않을까. 전문가들은 한두 차례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있지만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과 향후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 등으로 지수 상승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며 막연하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겠다고 구호 정도를 외친 정치인들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정부 여당이 목표를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법안까지 통과시키려 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데요. 이러한 방안과 법안이 앞으로 현실화될 경우 소위 국장에 대한 기대감 역시 현실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코스피 3,000선을 다시 넘기까지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8월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몰아쳤던 이른바 검은 월요일. 하루 만에 무려 8.77% 폭락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12.3 비상계엄 직후엔 2,300선까지 무너졌습니다.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석방에 탄핵 지연까지 정치적 불확실성이 길어지며 코스피는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장벽으로 코스피는 단숨에 2,200선으로 급락합니다. 그러더니 지난 5월 대선 전후를 기해 본격적인 상승세를 탔습니다. 2,700선에서 출발한 새 정부 주식시장은 그렇게 출범 보름 만에 3,000선을 뚫었습니다. 미국 증시의 향방이나 관세나 혹은 지정학적인 이슈랑은 무관하게 국내 고유의 재료 모멘텀으로 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직후부터 한국거래소를 찾은 데 이어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상법 개정과 불공정 거래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강조해왔습니다. 정부의 이런 시그널은 달러화 약세 이후 해외 시장으로 눈을 돌리던 외국인들을 대거 불러 모았습니다.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첫 번째는 주주 환원 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 좀 있어야 되고요. 수출이 크게 이제 개선이 되어야만이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이 좋아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정부는 경제 정책에 거는 기대가 큰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진짜 성장, 모두의 성장이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실질적인 성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코스피 3,000 돌파에 반가움을 나타내며 우리 국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지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민생 회복 쿠폰이 1인당 최대 52만 원까지 지급되면서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이후에는 또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 건지 이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마 여름 휴가 전후가 될 것 같습니다. 민생 회복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받는데요. 1차 지급은 추경안 국회 통과 뒤 2주 뒤, 빠르면
7월 중순입니다. 이때 대다수 국민은 15만 원을 받고 차상위 계층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엔 정부가 이미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서 빠른 지급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2차에는 10만 원이 추가 지급되는데 소득 상위 10%는 제외됩니다.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거르게 되는데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해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소비 쿠폰 받고 나면 약 4개월 안에 써야 합니다. 어떻게 쓰실 생각이신가요? 일단 취업 준비하고 있어서 학원에 등록할 것 같아요. 체리 이런 거 살까 말까 고민했던 거를 갑자기 돈이 생겨가지고 사 먹을 것 같아요. 지금은 물가가 너무 많이 비싸졌으니까 최대한 먹을 거를 사는 데 위주에 쓰지 않을까. 전통시장과 동네 마트, 음식점과 학원에선 쓸 수 있지만 백화점과 대형 마트, 복합 쇼핑몰에선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유흥주점이나 경마장 같은 사행업소도 제외됩니다.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지자체 선불카드로 받을 수 있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으려면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영화와 공연, 숙박 할인 쿠폰도 발행되는데요. 총 780만 장인데 모두 선착순이니까 다음 달에 쿠폰이 발행되면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화는 회당 6천 원을 할인받는데 모든 극장을 합쳐 한 사람이 최대 4번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 쿠폰이 450만 장인데 물량이 소진되면 혜택은 종료됩니다. 또 가전제품 구매 계획이 있다면 다음 달 이후에 사는 게 좋습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세탁기와 TV 등 11개 품목, 소비 효율이 1등급인 제품에 대해 결제금의 10%, 금액으론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 할인은 240만 명 선착순입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취약계층 경제 자립을 위한 채무 분할 상환과 일부 탕감 계획도 내놨습니다. 빚을 납고 이 장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해서 신용불량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빚 탕감 대상은 7년 넘게 5천만 원 이하의 빚을 연체했는데 갚을 능력이 없는 개인입니다. 1인당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60%, 143만 원이 안 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없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마련될 기준에 따라 전부 탕감해주거나 최대 80%를 깎아주고 남은 빚은 나눠 갚게 할 예정인데 113만 4천 명이 구제받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원래 있던 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늘리기로 했는데 빚을 안 갚고 버티면 정부가 해결해준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견제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 이 제도를 악용을 해가지고 세금에 좀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과연 어떤 사람들이 탕감을 받는 걸까? 친구의 부탁으로 2천만 원 규모의 사채 보증을 섰던 50대 최모 씨. 친구가 잠적해 3천만 원의 빚을 순식간에 떠안았습니다. 급여가 압류되고 우울증까지 생겨 다니던 중소기업을 그만둬야 했고 신용불량자가 된 뒤에는 고시원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재기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 시스템에서 한 1~2% 정도 되어 있는 그분들의 재기를 지원한다. 그래서 다시 경제활동으로 돌려 오셔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는. 채무탕감은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국가가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입니다. 신용불량과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겠다는 겁니다. 신용불량자로 찍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사회에서 배제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분들 다시 우리 사회로 돌려보내는 거죠. 그 굉장히 중요한 사회통합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다만 탕감 지원은 한 번에 그쳐야 하고 직업훈련이 병행되는 등 세심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심사를 거쳐 실제 빚탕감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최소 2년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취약계층과 영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고 내수 회복을 목표로 삼은 정부 대책에 대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주춤하다가 지난 정부 후반부터 다시 가파르게 오르기 시작한 집값이 더 상승하고 물가도 더 오를 수 있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뒷짐만 졌으면서 민생 마중물에 저주를 퍼붓고 발목을 잡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추경안에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 현금성 지원을 포함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당선 축하금 추경이라며 포퓰리즘 정치의 본격적인 서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현금 살포에 투입되면 집값이 오르고 물가가 폭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 하는, 그러나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추경을 하려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 쿠폰은 내수를 활성화하고 취약계층과 자영업자에게는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는 조치라며 추경안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수가 침체돼 민생이 어려운데 지켜만 보는 게 정치의 역할입니까?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내수 침체 상황을 진작하기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며 건전재정을 입으로만 외치면서 건전재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이 추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럼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정부도 경제 활력을 주면 다시 장기적으로 세수 환원으로 돌아올 것이라며 경기가 부진해 물가 자극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데 민주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소관 상임위 구성도 서두르겠다고 했지만 법사위를 비롯한 상임위 배분을 두고 야당과의 협상이 공전하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